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이자 하루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나라 중국. 최근 부동산 중심 경제 성장 모델 종말을 의미하는 헝다그룹의 파산으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점쳐지는 현 시각. 혹자는 중국의 몰락과 분열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들을 제기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여전히 중국은 앞으로도 더 큰 성장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이러한 중국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또한 중국의 코로나 사태 역시 이미 그들의 역사 속에서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한 작년인 2020년을 정확히 적중시켜내었고, 다가오는 2022년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그 소름돋는 미래를 상세히 예견해내고 있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오늘은 1000년 전 중국의 오늘을 예언한 금서 황제 지모경을 살펴보며, 과연 이 금서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들을 적중시켰으며, 또 중국이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가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예언 영상은 재미로 혹은 참고로 감상하시되 결코 맹신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BBC에서는 세상에 실존하는 예언 능력을 가진 이들에 관해 슈퍼포캐스터라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슈퍼포캐스터는 평균 이상을 의미하는 슈퍼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보다 더 정확한 예측값을 산출하는 일반인 집단을 말하며, 이들은 때때로 특정 사례의 정확도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분석법과 통계학적 방법론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2019년 12월에는 바비 W라는 가명의 중앙정보국 분석가가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는 더 나은 예측가와 활용 방법에 대한 슈퍼포캐스터 연구를 적극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2020년 2월에는 영국발 최순실, 도미닉 커밍스가 슈퍼포캐스터에 관한 연구가 정치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슈퍼포캐스터는 분석과 경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예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예언가로 볼 수 있으며, 이들에 관한 연구 결과 또한 특정 분야를 관측, 분석하여 미래의 상황을 거의 100% 확률로 예측한다는 결과값이 나타나게 되었죠. 본론은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1000년 전, 이 슈퍼포캐스터들이 중국의 미래에 관해 서술한 책이 중국 내에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그 책의 이름은 다름 아닌 황제 지모경. 지모경은 백성들의 한해 농작과 생활을 위해 육식갑자의 연도 순서대로 쓰여진 예언서인데요. 황제가 만들었다 하여 황제 지모경이라 불린 이 책은 나라가 부강해질지 쇠약해질지까지 상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에, 이를 두려워하는 황제들은 아예 지모경을 금서로 지정해버리기까지 했죠. 이후 오랜 시간 지모경의 존재는 그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즉 구전으로 전해져 왔는데요. 현대에 들어 모든 금서가 풀리게 됨에 따라 다시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0년, 이 지모경은 중국의 코로나 사태를 정확히 예언해 별안간 큰 화제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지모경에 쓰여진 2020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홍수,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며 산사태가 발발하고, 어떤 곳은 가을과 겨울에 가뭄과 기근이 발생하며 누에의 값어치는 점점 낮아지고, 이로 인해 비단의 값은 바닥을 찍는다. 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하며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죽고, 특히 겨울에는 많은 백성들이 사망하여 그 시체가 산을 이룬다. 빈곤층과 부유층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며 경제는 침체될 것이다. 이러한 묘사는 놀랍게도 중국의 2020년과 상당히 흡사하였는데요. 실제로 2020년 중국 중남부 지역에서는 홍수로 인해 6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이는 1998년 이후 사상 최악의 홍수로 기록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는 사실상 말할 것도 없었죠. 당시였던 2020년 초에는 관련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연말이 되면서 점차 진정 국면이 찾아올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현실은 많이 달랐는데요.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2차 대유행이 일어나며 인도는 너무 많은 시신이 발생함에 따라 관을 만드는 속도가 사망자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미처 장례를 치르지도 못한 시신을 불태우는 영상이 공개되어 세계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모경에는 현 시점인 2021년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을까요? 신축년에도 전염병은 계속해서 왕성해지고 밥을 적게 먹게 되며 인민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가 되어서야 마침내 한숨 돌리고, 살아남은 이들은 이에 감사한다. 인간들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나 가축들은 도태될 수 있고, 전염병이 가축에게 퍼져 많은 동물들이 죽을 수 있다. 이를 보면 2020년 말부터 발생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영국, 미국, 인도에 큰 혼란이 야기된 상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어느 정도는 지모경의 흐름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형국입니다. 1000년도 더 된 책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지극히 놀라운 일이며,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현 시각 후인 2022년의 중국과 세계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을까요? 이민년인 2022년, 봄과 여름은 달콤하며 식물에 싹이 튼다. 뽕나무 잎이 너무 비싸고 비단은 절반값이다. 곡식이 풍족하여 사람들은 부유하나
동물들은 고통받는다. 하반기에는 호랑이가 잘 살며 좋은 나무들이 자라난다. 벼가 많이 익어 농부는 걱정할 일이 없다. 해당 글을 현 상황에 빗대어 해석해보자면 2022년에는 코로나 형국이 제법 안정되어 중국이 안정을 찾아가는 양상으로 보이나 기재된 바와 같이 동물들 사이에 전염병이 생겨 많은 가축이 죽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동물 간의 전염병이 인간에게 해를 끼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는 분명 좋은 소식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벼가 많이 익는다는 것으로 보아 농가에는 제법 희망적인 한 해가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올해 7월 실제로 이미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중국에 비상이 걸렸던 적이 있는 것이며 돼지고기의 값이 오르면 자연스레 다른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미 코로나 사태로 많은 손실을 겪은 중국은 다시 경제 호황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중국의 상황은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중국의 미래는 황제 지무경의 예언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 현실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한국에는 중국의 저가 농산물이 넘쳐 중국은 식량이 풍족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식량 수입국입니다. 중국이 매년 수입하는 곡물의 양은 전 세계에서 30%나 차지하는데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곡물 수출국이던 중국은 현재는 곡물 수입국으로 지난해에만 무려 1억 1040톤을 수입했고 중국 세관에 따르면 올해 초 500만 톤의 옥수수도 수입했으며 2026년에는 더욱 수입량을 늘릴 계획인 상황이죠. 우리에게 좋지 않은 소식은 이러한 중국의 식량 수입 증가에 따라 한국도 곡물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며 결론적으로 이 모든 상황은 중국의 위태로운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데요. 현 시각 중국의 수입률을 높이는 이유도 바로 식량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을 생각지 않는 중국 정부는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지 국민들의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미래도 없을 거라는 것이며 이러한 고대의 금서가 화제가 되는 이유도 모두 국민들의 불안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나라 역시 이를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아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나가야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의 주제였던 황제 지모경, 사실상 전염병 발생에 매년 있는 일이니 그렇다 치고 인민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나 연도가 어긋나는 등 어느 정도는 맞는 듯 하면서도 결국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느낌이 강한 예언서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모쪼록 우리 모두에게 보다 희망찬 2022년이 되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열심히 준비한 오늘의 영상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하여 답해주시고 저는 힘내서 더 좋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